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시간의 주가가 이제 15만원 이탈이 되었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증시 장전 분위기부터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가 한 2% 정도 지금 하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우지수 관련되는 부분들도 지금 이제 호가 흐름들 자체가 대부분 좀 약세 흐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다우 이제 선물 같은 경우가 500포인트 정도 사실 이제 페드 미팅 이후에 이제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다음 달에도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 관련되는 부분을 제롬 파월이 뭐 얘기한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이제 유럽 시장 자체가 보시게 되면 뭐 영국의 FT 지수도 한 2.49, 독일의 닥스 같은 경우에도 2.63, 그다음 프랑스의 까르기 지수 같은 경우도 1.93 정도 이게 빠지면서 전반적인 약세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푸틴이 뭐 조만간 핵정쟁 뭐 불가피 뭐 이런 이야기들 소식도 좀 전해졌고요. 여러 가지 좀 분위기가 좀 이제 좀 쉽지 않은 어떤 분위기들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야후 파이낸스에서 이제 현지 분위기를 조금 이제 최근에 나왔던 부분을 보면 이제 최근 이제 주식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려운 장인데 이제 뭐 S&P 500 지수로 보게 되면 2020년 3월 이후 이제 처음으로 지금 약세장에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 투자라고 하면 이제 지금 어떤 국면에서 이제 좀 현금 비중을 이제 주식에다가 좀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미증시에도 많이 하고 국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 장기 투자자 같은 데는 이제 현금을 갖고 있으면 이제 분할 매수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뭐 보셔야 되겠죠. 셀트리온 관련되는 기사는 뭐 새로운 기사라기보다 최근에 이제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 왜 이제 이게 뭐 중요하냐면 휴미라 자체가 원체 이제 이 바이오 의약품에서 이 캐파가 큰 어떤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2013년도에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이제 렘시마로 항체 의약품에서 유럽에서 이제 최초로 허가를 득하면서 201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고 난 다음에 2019년도부터는 사실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굉장히 경쟁이 이제 치열해졌죠. 가격도 좀 떨어지고 오리지널의 어떤 에버그린 전략도 이제 강화되게 되고 보통은 이제 과거에는 한번 퍼스트 무브가 물량을 출회하고 나면 한 1년 반 정도 이에 이제 세컨드 무브가 들어오고 뭐 이런 분위기인데 요즘에는 이제 퍼스트 무브가 한번 이제 출시하고 나면 6개월 이내에 후발 주자가 바로 좀 들어오는 상태니까 굉장히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보통 하나의 오리지널 대비해서 바이오시밀러가 보통 이제 뭐 5개, 10개 정도가 붙는 이제 이런 어떤 구조니까 그래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어떤 격화로 셀트리온 경쟁력이 좀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들 많겠습니다만 여전히 이 경쟁력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휴미라라고 하는 시장 자체가 뭐 코로나 때는 이제 뭐 코로나 관련되는 이제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상위에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뭐 세계에서 이, 어, 이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뭐 거의 한 20조 정도가 넘는 어떤 시장이잖아요. 이 시장의 대부분이 또 미국 시장인데 요 시장 자체에서 이제 셀트리온이 기존에 이제 다른 어떤 퍼스트 무브는 아닙니다만 이 휴미라의 어떤 부분하고 동등한 수준의 이 고농도 제형으로 이제 이 부분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도 유럽 시장입니다만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대응이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고농도 형태로 국내에서 이제 승인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휴미라의 어떤 이 복용법이라든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셀트리온 어떤 대응이 올해 내년
램시마 SC와 더불어서 뭐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이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셀트리온 제약 형태로 이제 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유플라이마 편 형태라든지 뭐 프리필드 형태로 이제 허가를 받았죠. 그리고 유플라이마가 8개 정도의 어떤 적응증을 뭐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자가 면역 이제 질환에서도 보면 이 TNF 알파 관련되는 이제 종양계사 인자를 통해서 이 자가 면역을 하는 형태도 있고 사이토카인의 어떤 다른 어떤 기전을 가지고도 합니다만 이 TNF 알파 관련되는 부분을 통해서 이 이제 신호 전달 과정을 뭐 차단하는 또 기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 이제 유플라이마를 통해서 유럽에서는 이제 고농도로 작년도에 최초로 이제 허가를 받았고요. 이제 미국에서 또 결전을 앞두고 이제 국내까지 이제 허가를 받으면서 미국 시장의 어떤 본격적인 준비, 그리고 사실 이제 헬스케어나 셀트리온이 미국 시장을 얼마만큼 이제 뚫고 그 다음에 점유율을 높이느냐가 향후에 또 다른 어떤 컨텐츠 점프를 위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 램시마 SC화하고 이 유플라이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제 과거에 이제 퍼스트 무브 형태의 어떤 부분으로 이제 램시마나 이제 호주마나 트룩시마를 통해서 이제 유럽 시장에서 많은 큰 어떤 효과를 봤다라고 하면 이제 향후에는 이제 경쟁력을 좀 하는 거죠.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는 고농도, 이제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력을 통해서 가격 어떤 경쟁력으로 뭐 간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엠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위칭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이제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미라를 어떤 이제 복용할 때 이제 장점 중 하나로 이제 뽑히는 부분들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저농도 대비 투여량을 이제 줄이고 그 다음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이제 이 시트르산염을 뭐 제거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뭐 중요하죠. 그래서 각 적응병으로부터 이런 어떤 효과들을 뭐 있다 이렇게 뭐 이게 봐야 되겠죠. 뭐 크론병이라든지 개양성 대장염이라든지 포도망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들이 효과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유플라이마의 어떤 요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에서 얼마만큼 해주느냐가 상당히 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올해 내년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겠죠. 그리고 이제 자사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셀트리온에 사실 이제 뭐 5월달까지 이제 8월달까지죠. 2,500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혔습니다만 이제 주가에서는 사실 이제 블록딜 이후에 크게 영향은 뭐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본시장연구원에서도 사실 이제 국내의 어떤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에서 보통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서 배당 플러스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부채를 동원해서도 영업이익보다도 훨씬 많은 부분들을 주주환원에 하면서 이제 주가의 어떤 장기 상승을 보였다면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까지 원활하게 아직 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사주 취득이 주가 부양 효과가 없는 이유로 이제 블록딜을 좀 이제 또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블록딜 이후에 주가가 이제 부진한 흐름들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배당의 증가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이 나왔을 때 상당히 중요한데요. 셀트리온은 이제 8월 달까지 이제 자사주 매입 기간이니까 그 이후로 이제 3, 4병이 좀 어떻게 나오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좀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시간 내에 이제 셀트리온이 다시 또 15만을 또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종가가 15만원인데 시간에가 시장의 어떤 부진 흐름으로 대부분 이제 시간의 가격이 좀 빠졌기 때문에 이제 뭐 뉴욕 증시가 내일 새벽에 어떻게 이제 끝나는지 이 부분까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매도 관여율은 이제 전이라고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고요. 현물에서는 최근에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와 외국인들이 좀 괜찮았는데 3일 연속으로 외국인들 매도하고 기관은 소폭 매수, 개인이 소폭 매수하면서 15만 원대. 자, 5일 21선에서 이제 지지를 어제 못했는데 오늘 또 사실 이제 미증시가 좀 반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양봉을 못 만들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장중 흐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자, 어제자로 파라볼릭자가 다시 일봉상에서 추세 전환이 하락으로 좀 빠졌는데 다시 또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21선 지지를 못 받고 5일선도 좀 눌러주면서 다시 또 좀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내일 마지막 이제 주중 이제 거래일인데요. 반등으로 다시 이제 21선과 5일선의 어떤 부분을 올려놓는 어떤 흐름들이 어떻게 나올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도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수급이 괜찮지 않습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이제 매수가 나오면서 5일선, 21선 위에서 있는 상태인데요. 시간에는 한 1,000원 정도 빠져가지고 64,400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하단선까지 내려가서 이제 73,000원대 정도 시간에 1%좀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자, 내일 셀트리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21선 회복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15만 원대의 어떤 지지 여부가 양봉으로 나타나는지를 중심으로 보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